자,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청년들을 만나보는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도전자는 또 저희 제작진들에게 에디가 또 추천한 분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이분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참 특이한데요. 네. 유럽에서 온 평양 요리사 출신 나민희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니 씨를 처음 뵙는데요. 사실 유튜브에서나 네. 여러 방송에서 그 목소리가 너무 많이 저는 들어가지고 네. 네, 오늘 처음 뵙지만 저는 되게 오래 전부터 본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에요. 네. 네, 저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성혜 씨랑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 라디오 프로그램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네, 또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그렇군요. 오늘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네요. 또 이렇게 네. 또 만나 뵙게 돼서 신기합니다. 네. 네. 뭐 방송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유튜브에서 평양 여자 나민이라고 하는 네.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 저희 네. 나민희 씨는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됐죠. 네, 구독자가 몇 명이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거 뭐 부끄럽네요. 자꾸만 이렇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로 한 12,500명입니다. 아, 이거 오늘 홍보를 통해서 정말 더 구독자를 끌어올리겠다. 네. 역시 괜히 출연하신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언젠가는 북한에서도 제 유튜브를 채널을 감상 네. 보시는 그날이 아, 빨리 네, 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니 씨는 우리 둘 다 알고 있지만 네. 오늘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네네. 네, 미니 씨가 오늘 좀 개인적으로 자기 소개를 좀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죠.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나민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살다가 저는 우연한 기회에 유럽에 북한 해외 노동자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멀타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2015년 10월에 한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요리사로 일을 했었어요. 네, 지금 한국 생활 한 5년 차 네. 됐습니다. 네. 아니 들어보니까 뭐 유럽 얘기도 나오고 또 네. 평양 얘기 그리고 요리사 얘기도 나왔어요. 네. 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도 네네. 뭔가 오늘 엄청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북한에서도 네, 요리사라고 하셨는데 이 요리사가 인기 있는 직업인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인기가 더 더 엄청 많아졌다. 좋아지고 있어요. 네. 요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식당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전에 억류관 다들 아시잖아요. 네, 엄청 유명하죠. 네. 억류관처럼 이렇게 정권에서 딱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식당들이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뒤에는 어떠한 국가기관을 네. 그러니까 소속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외화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외국 요리도 많이 팔고 있고 해가지고 엄청 요리사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점점 요리사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군요. 네, 식당들도 되게 네.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여성분들이 요리를 잘하면 정말 1등 신부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에도 또 이렇게 요리사를 양성하는 전문 학교가 있고 물론 남한에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민희 씨가 그 요리사를 양성하는 전문 학교를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다닌 학교는 중앙요리학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렇게 몇 개월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편제는 전문대 편제입니다. 3년제 전문 대학이고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양성 기관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2년제 요리 학교도 많고 뭐 6개월 1년짜리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또 요리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네. 인기가 많은 만큼 그 학교 들어가기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경쟁률이 좀 전문대에서는 나름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웬만해서는 다른 경공업 부분이라던가 이런 이과라고 하죠. 네, 그쪽에 4년제를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졸업 후에 좀 막막하거든요, 앞길이. 근데 네. 그에 비하면 오히려 요리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대학 교수보다도. 그러다 음. 보니까 웬만한 4년제보다도 솔직히 가기가 힘든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니 씨가 다닌 요리 학교가 중앙요리학원이라고 네, 네, 하셨나요? 네. 근데 그 학교가 요리학원 어떻게 들어가기가 좀 쉬운 편인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 편인가요? 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전문대가 굉장히 많은데 평양에도 10개 넘게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두 번째로
굉장히 아.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고 네. 뇌물도 많이 거여야 되고요. 아. 네, 그 학교 다닐 때도 돈이 많이 네. 들어갑니다. 아. 저희 또 재료, 실습 재료라던가 외국 요리가 이런 거 뭐 배우고 할 때는 네. 재료 뭐 이런 거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본인 사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붙기도 힘든데 다니기도 힘들다 이런 아. 네, 인식이 있죠. 그렇군요. 네. 이 중앙요리학원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미니 씨 가족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교수 집안에서 어떻게 요리사를 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그죠. 그 저희 어머니는 교사를 하세요. 네, 네. 중학교 교사신데 어머니가 종합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김일성 아. 종합대학. 원래 자동화가 전공이신데 네.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중학교 교사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네. 대학 교수를 해도 중학교 교사보다 더 보리가 좋지가 않은 네. 거예요. 네. 특히나 그 이과 계열이 그래요. 되게 약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속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 쪽으로 오다 보니까 대학 교수를 해도 월급을 타가지고는 정말 생활이 안 되는 아. 형편이라서 엄마가 네. 중학교 교사로 도셨고 아빠도 역시 뭐 그 이과를 전공하셨는데 그냥 공무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집안이 다 이과를 전공한 그런 쪽에 오빠도 그 김책공대 그쪽에 이과를 전공을 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항상 저보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서 이렇게 뭐 과학자가 되거라 아니면 의사가 되거라 뭐 의사는 당연히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 간 거고요. 근데 네. 과학자가 되거라 생각을 네. 해봤는데 주변에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못 사니까. 못 사는 거예요. 네. 정말 월급 외에는 다른 것도 없고 그리고 과학 그 연구할 것도 없어서 맨날 그 동원만 다니고 1년 내내. 그래서 과학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정말 단호하게 요리 쪽으로 가겠다 3년제로 그렇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랬군요. 김일성 종합대학은 정말 쉬운 대학이 아닌데 거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부모님 양분이 다 그 대학교를 나오시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평양에서 나오셨고 특히 다 이공계 계열이셨는데 유별나게 이제 요리사가 되셨고 참 그래도 그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렇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좀 자유분방한 가정 환경이었나요? 처음에 엄마가 네. 제가 3년제를 가겠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말리셨어요. 네. 그래도 대학을 4년제를 가는 게 아직도 거기는 좀 인식이 강합니다. 네, 다 특히나 가지 않은 길이니까. 그렇죠. 네.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확실합니다.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 4년제를 네. 가야 된다. 뭐 그래야지만 네.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남한이랑 그렇게 얘기를 똑같네요. 하시거든요. 이 어머니가 더군다나 김일성 네. 종합대학 나오신 그렇죠. 분이면 네. 교육열이 대단한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다 그쪽 그러니까요. 대학을 졸업하셔가지고 아예 네. 난리가 났었어요. 가문에 없는 애가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설득을 시켰죠. 나는 그러니까 3년제를 일단 갔다가 네. 상업대학에 편입을 할 거다. 뭐 편입을 아,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구나. 전문대 그 교원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처음엔 어.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요렇게 전문대를 졸업하면은 외국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가 않고 해외 뭐 유학이든 뭐든 이게 하나도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딱 선발된 사람들만 정말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가다 보니까 외국에 갈 수 있다는 그거는 북한 특히나 젊은 친구들한테는 완전 특권 중에 특권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외국에 가보고 싶다. 막 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네. 완전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네, 외국까지 가겠다. 네. 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죄스럽긴 한데 그때는 당당하게 네.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산다고. 네. 그래도 되게 설득력 있게 잘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부모님의 반응은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주변 친구들은 처음에 제가 저희 학급에서 또 저희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였다 보니까 저희 네. 학급에서 저 혼자 전문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친구들은 다 4년제를 갔어요. 근데 처음에 그래 축하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네, 약간 좀 처음에 좋은 반응은 네. 아니었죠. 근데 한 네. 2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니까. 만났는데 3년제 간 게 너무 잘했다고. 음. 자기는 이제 졸업하면 그 친구들 뭐 경공대, 인쇄공대, 뭐 공대 쪽으로 다 간 친구들이거든요. 내가 이제 졸업하면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힘내라고 얘기를 해줬죠. 네. 아니 미니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본인은 외국에 가 있었습니다. 네. 얘기할 때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니까 이미 이렇게 남한까지 온 것도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중앙요리학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입학 시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있어요. 네. 보통 2번의 그 단계를 걸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무원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네.
국가 정무원 시험이다 이런 그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비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거 시험을 봐서 등수를 내 가지고 거기서 추천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번트라고 했어요. 들어갈 수 저희는. 있는 대학에 네. 들어가게끔. 네. 그러니까 1등부터 상위권 친구들은 아무래도 더 좋은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좀 등수가 낮을수록 좀 이렇게 다른 대학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전문대나 되는데 양성소 이런 그렇죠. 쪽으로까지.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약간 한국처럼 이렇게 제 수능 시험 성적에 맞게 한 7개나 뭐 이런 대학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한 개 대학밖에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번트를 받아가지고 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대학에 가서 직접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보통 한 2월 말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 번트를 받아야지만 그 대학에 가서 시험에 응할 수 있고 그 대학 시험에서 합격해야지만 그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단계를 걸치는 2번. 거죠.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트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추천서인 거죠. 추천서. 네. 1차적으로 예비 시험을 본 다음에 네. 이 학생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뭐 지적 능력이 된다라는 그 판단과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모범생인지 뭐 그렇죠. 가족 환경은 어쩐지 이런 거 다 반영을 한 추천서를 써줘요. 추천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네. 치면 교육부? 네, 북한의 교육부에서. 교육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네. 추천서를 내려보내줘요. 이 친구는 네. 대학에 갈 능력이 된다 이렇게. 네. 근데 또 대학 그걸 가서 받아야 비로소 이제 그 대학 정시 입학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고 네. 거기서 합격을 해야 음.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네. 이제 그 시험을 잘 봐서 이제 원하는 그 네, 네, 중앙 네. 요리 학교 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간 거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미니 씨가 보통 저희가 저희 지방은 좀 그랬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뇌물 거여가지고 추천서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내 네. 성적이 안 되지만 그렇게 받아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니 이 언니는 추천서를 받았고 뇌물 없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거죠. 아니 열심히는 안 했습니다. 네, 솔직히 괜찮으신데요? 아니요 진짜 열심히를 뭐 이거 못했어요. 뭐 제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약간 이런 말하는 아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약간 타고난 머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 뭐야?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공부를 엄청 안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좋았다고 해야 되나? 어렸을 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았나 싶어요. 음.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일거동을 다녔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한 중간 정도 갔어요. 근데 네. 전문대는 워낙에 일반 학교 친구들이랑 대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제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대 아, 안에서는.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운이 좋게 그냥 그렇게 전략을 합격을 잘 하게 된 짜신 거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본인이 다니던 그 중학교 자체도 좀 상위권에 있는 중학교였고 그랬는데 이제 양성소 가면은 당연히 그냥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마도 같은데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대학 시험을 볼 때 뇌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비리라고 하죠. 이게 전 엄청 그런 것만 많은데 봐가지고 네.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못 다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 공부를 잘하려면 완전 잘하던지 뭐 네. 아니면 뇌물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거든요. 근데 전문대는 그나마 좀 괜찮게 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그 요리 뭐 기본부터 뭐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요리를 뭐 가르쳐 줘요? 뭐 양식이라든지 뭐 한식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기초에 관한 것만 되게 많이 알려줍니다. 뭐 네. 요리 가공 기초라고 해가지고 영양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좀 전문적으로 많이 배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는 게 조선 요리랑 외국 요리 이렇게 나눠서 오. 가르쳐 주는 네. 거예요. 한식이랑 양식이겠네요. 조선 요리는 한식이고 어. 외국 요리는 양식이다. 근데 그 외국 요리에 들어가 보면 이탈리아 요리라던가 중국 요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대충 가르쳐요. 외국 요리는. 왜냐면 그 선생님들도 외국에 가봤어야 알잖아요. 네. 맞는 못 말입니다. 가봤으니까 대충 가르쳐. 지식이 잘 별로 몰라. 이렇게 네. 모르니까 그냥 저희 기억이 나는 게 외국 요리 시간에는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라 그래요. 90분 동안. 교수님한테 그냥- 꿀 같은 시간이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외에 실습이 많죠, 저희는. 예, 그랬었군요. 예. 실습 얘기 나와서 그런데 궁금한 게 그 실습 재료들을 국가에서 그 학교에서 대주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실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 안에서 실습하는 거랑 나가서 외부 식당에 가서 직접 실습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식당에서 갈 때는 상관이 없죠, 그 재료가. 근데 학교에서 실습할 때는 다 저희가 재료를 다 부담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개인 사비를 그렇죠, 들여서 네네. 그러니까 고기 특히 고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은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네. 평양이라고 해도 고기 1kg 먹는 게 완전 명절이다 보니까 네.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네. 이렇게 팀을 짜요. 5명, 어. 6명 팀을 짜가지고 이번에 무슨 요리 실습을 하는데 네가 얼마 맞고 네가 얼마 맞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 자재 사고 막 그래. 이러니까요. 이게 무상교육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보면 이렇게 다 사비가 들어간다고요. 되게 네. 의아스럽네요. 저희는 그래도 실습 네. 재료만 그렇게 사면 또 별거 아닌데 저희가 들어가서 학교 꾸리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어. 네. 네, 뭐 뭐 자력갱생으로 네. 그쵸, 학교 외벽에 타일 붙이는 거 다 그런 저희가 것도 다, 했고 예. 창문 교체 다 저희가 아. 했고 돈 어이구.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학교 유지 관리도 학생들이 다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학교 관리자네요. 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요리 학교를 이제 다니셨으니까 요리를 잘 하세요? 너무 이게 직접적인 발언인가요? 네. 제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제일 당황스러운데요. 잘 네. 얘기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미니 씨를 1등 신문감으로 그러면 잘 요리 잘한다고 어필하셔야 얘기를 돼요. 해야겠네요. 네. 아, 근데 네. 집밥 정도는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어. 요리도 그 배우고 그다음에 전문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가 정말 한계가 없더라고요. 진짜 제한 뭐라고 네. 할까 요리는 정말 과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권한이 더 요리들이 네. 너무 많고 네, 제가 우리는 이공계다. 제가 감히 요리를 잘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네. 부끄러울 어. 정도로 너무나도 그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네. 계셔가지고 네. 특히나 호텔 같은 데 보면 진짜 베테랑 요리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기술이. 그래도 요리 양성소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손맛이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손맛은 좀 어떤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맛은 이공계로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맛이 네.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희 씨도 요리 잘하시던데 보니까. 제가 아직 미니 씨 손맛을 못 봤어요. 저도 정희 씨 아직 요리가 진짜 에디의 그 손맛을 못 봤는데. 요리 되게 아, 잘하세요. 그래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근데 저희는 그냥 손맛 그러니까 썰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프라이팬 조리 기술 뭐 이런 거 많이 배우기는 하죠 아무래도. 근데 손맛은 어머니 손맛이 제일 으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학교에서 요리를 네. 배울 때 좀 재밌었어요? 이건 내 적성이다 이런 생각 좀 들었었어요? 그 장식 미술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보면 푸드 데코레이션인가요? 푸드 아트인가요? 뭐 네, 이렇게 뭐 데코라고- 음식으로 네. 약간 예쁘게 만드는 거 그냥 있잖아요. 데코라고 하죠. 꽃을 만들고 그거를 네. 북한에서는 그때 장식 미술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그거 이렇게 쫙 예쁘게 꾸미는 거. 네, 그러니까 네.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작품을 또 학교에다 전시를 해놔요. 네. 그럼 뭐 홍당무로 당근. 네. 갑자기 이게 평양 말이 나오네. 당근으로 뭐 꽃을 만드는 거랑 뭐 네.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들 많이 네. 만드는데 그게 재밌었던 것 아. 같아요. 그럼 일반인이 그런 데코 같은 거 할 때 좀 어떤 쉽게 좀 하는 방법이 있나요? 뭐 콩으로 뭐 하트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인가? 저희 네. 하트도 이게 놀랐던 그 네. 어므라이스 있잖아요. 오므라이스, 네. 네. 계란 뒤집어 평양에서는 그 씌워가지고, 달걀 씌운밥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걸로? 위에다가 항상 쓰는 위에다가. 말이 있어요. 축. 축. 네, 네. 축하고 딱 나가거든요. 북한에서. 케찹으로 그게 케첩으로 데코다. 축. 네. 허허. 근데 한국에서 하트 뭐 다 모양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왜 북한에서 축자밖에 몰랐지 이런 생각이. 재밌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미니 씨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요.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그 무 있잖아요. 네. 무로 이렇게 뭔가 그 꽃 백일홍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한 땀 한 땀 파가지고 그럼 막 이렇게 해놓은 거 봤는데 손재주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게 네. 비트처럼 이렇게 좀 빨갛고 하얗고 섞인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북한에서 배웠던 그대로 무를 갖고 하다 네. 보니까 북한에 비트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무로 그냥 네. 배웠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뭔가 좀 하얀 거밖에 없어가지고 고추장을 칠할까 생각을 했는데 고추장을 입혔었는데 그게 예쁘지가 않아서 네네. 그냥 하얀 거 그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에 배웠던 겁니다. 오, 장인 아니에요? 10년 아니요. 그 도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호박 같은 걸로도 뭐 봉황을 만들기도 한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 대체로 뭐 북한 그 국가연회라고 하나요? 김정은 나올 때 그 연회장 보면 가운데 꽃 엄청 많고 그 새들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자세히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거 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게 거예요. 막 호박이나 무로 만든 야. 거예요. 네, 호박으로 봉황을 만들고 날개 하나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무로 이렇게 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배추 이파리도 동원하고 별거 다 들어가더라고요. 종합예술이네. 거기. 종합예술. 미니 씨도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아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전문적인 거라서. 그래요? 근데 하는 그것만 줄 따로 알았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때도 교수님이 장식미술 교수님이 그거 따로 이렇게 교수 강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그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돈 벌고 막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요리 학교 이제 다니시고 이제 졸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좀 취업이 잘 됐나요? 어땠어요? 아, 네, 저희는 취업이 되게 잘 돼요. 음. 워낙에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졸업하고 노는 친구들이 없이 다 취업을 하죠. 그래서 네. 외야 식당들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억류관, 청류관, 뭐 대동강, 수목국지 뭐 이런 큰 식당들에 가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호텔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야, 대부분 다 그렇게 스케일이 갑니다. 남다르네요. 그 미니 씨가 그러면은 졸업하고 들어갔던 곳이 어디였죠? 아, 저는 처음에 들어갔던 게 그 개선청년공원이라고 하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북한 네, 평양에서 처음으로 야간에 하는 놀이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네. 개선청년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식당들이 있는데 햄버거를 만드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네, 그냥 이름은 개선빵집 이렇게 있는데 개성빵집. 개선빵집. 네, 개선빵집.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햄버거를 팔아요. 햄버거랑 와플. 오, 어, 벨기에 네, 네. 벨기에 와플. 북한에서는 와플을 뭐라 그래요? 와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요? 네. 왠지 다른 말로 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물어봤는데. 네. 닭다리랑 네. 그다음에 그 햄버거 닭다리 그뭐 주스들을 해가지고 세트를 이렇게 그다음에 그 감자를 으깨가지고 스프 이거 그 으깨서 먹는 거 있잖아요. 감자 샐러드처럼. 샐러드. 네. 그거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 그런 식당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게 상당히 고급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양식이다 보니까 고급 식당이었을 것 네,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크도록 그 햄버거의 존재를 아예 몰랐거든요. 햄버거 아예 몰랐어요. 네, 근데 처음에 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또 북한 말로 되게 정겹게 고기 겹빵이라고 고기 겹빵. 네 그렇게 알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근데 그 가운데를 약간 패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져서 고기를 고기 다져서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렇게 다져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다져가지고, 거거든요. 예. 네, 직접 요리사를 다지고 올렸다가 이렇게 쓰는데 빵 안에 빵 가운데 고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토마토 들어가고 상추가 양파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응. 네, 상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스 들어가는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어떤 맛일까? 맛일까? 빵은 빵대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그냥 먹는 다 줄 알았는데 안에 다 박아두고. 그렇죠. 그래서 잡탕 같은 느낌.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라는 거예요. 뭐 네네네. 맥도날드라고 하는 건데 빠밤빰빰빰. 오. 네, 근데 그렇죠.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 좋아하죠. 그래서 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미니 씨가 다녔던 이 식당이 그냥 식당이 아니라 김정은 네. 위원장이 다녀간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오. 하더라고요. 네네. 그 김정일이 네. 한 번 왔었고 그다음에 네. 김정은이 또 한 번 왔었고 개선청년공원을 오게 되면은 워낙에 처음으로 그 현대적으로 지어진 놀이공원이다 보니까 자주 오기는 오더라고요. 근데 오면은 꼭 들르는 식당이 거기더라고요. 그럼 직접 봤어요 그들을? 그 저는 본 게 제가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다른 식당으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네. 제가 옮겨간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왔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그래도, 저랑 같이 네. 일하던 친구가 있어요. 같이 네. 학교 졸업하고 가서 일하다가 나는 딴 데 갈게요 갔는데 네. 그 친구가 막 김정은 옆에서 방방 뛰는 거예요. 손을 잡고. 진짜요? 그거를 기록이 진짜 다큐멘터리 네. 다큐멘터리 네 그걸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좋겠다 쟤는 이제 인생 짝 펴였네. 내가 막 고모가 전화 오더니 네. 너 몇 달만 더 참았으면 원수님을 뵀을 텐데 막 그랬어. 그렇게 아니, 생각을 뭐 괜찮아요. 하는군요. 안 뵈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어. 뭐 군대에 있을 때 음. 누가 이제 대장급이나 이제 큰 별들이 온다 그러면은 네.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누가 이렇게 큰 뭐 그런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막 다 막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예, 네.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안 왔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네. 많아요. 북한 거기 그 네. 식당도 돈은 거의 안 주면서 늘 그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달구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우리는 네. 장모님을 모신 일터다. 네. 네. 항상 그 언제든지 원수님 모실 수 있게 준비를 해라. 네. 이런 영광을 안고 살아가라. 돈 한 푼 없는데 뭐 원수님 받다고 네.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윗대가리들이 한번 왔다 가면 새우 등 터진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미니 씨가 평양에서 나고 자랐고 대대손손 정말 본토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햄버거도 좀 그 전부터 먹고 이랬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식당을 다니면서 처음 먹어본 거였군요. 네네. 근데 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때 햄버거를 처음 먹었을 때는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맛이었나요?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요? 햄버거? 그냥 북한 그 햄버거는, 함박 스테이크 함박 함박스처럼 스테이크. 이렇게 네 네. 그거 가운데 패티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일단은 빵 넣고 그 빵 상추를 넣고. 깔아요. 네. 상추를 양상추 깔고 깔고. 양상추가 양상추 아니에요? 그냥 아니, 부루예요? 프로 그런 거였는데. 그냥 상추. 네 그런 거 쌈 싸먹는 상추. 상추예요? 갑자기 네, 느낌이 그거, 이상해지는데? 네 그거였어요. 네.
양상추를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정말요? 그거 깔고 그다음에 패티 깔고 그 위에 이렇게 이거 양파. 양파. 그거 썰은 네. 그거 깔고 그다음에 토마토 깔고 치즈 그다음에 어디 있어? 소스를 뿌려요. 네. 치즈 없어요. 치즈 없어요? 네, 치즈? 소스를 뿌려요. 넣어야 되는데. 치즈가 없으면 햄버거 아닌데. 아니 이거 마요네즈 소스 이런 걸 네. 뿌려가지고 네. 이제 빵을 덮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맛이 안 좋다. 이렇게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멀타에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대. 그럼 그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 먹었어요? 아 그거는 거기에 가면 국정 가격에 아시죠? 티켓 네, 그 국정 쿠폰 가격. 네. 있으면은 한 3,000원 정도의 세트 메뉴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야매로 먹으려면 단품 하나에 8,000원 정도 북한 돈 아. 8,000원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아니면은 그게 락원 백화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그 백화점이 있어요. 네. 북한 평양에서 가장 외화 명품들만 판다고 하는 그런 백화점 식당에 또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당 0.9유로인가 이렇게 또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북한 돈 8,000원이면? 1달러 정도. 1달러 되는 거죠. 정도.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인식이 없다 보니까 햄버거에 대한 인식을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잘 안 사 먹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걸 누가 사 먹는지. 네, 잘 안 사 먹어요. 네. 근데 아까 뭐 야매도 있고 뭐 국정 가격 있다는데 이게 좀 뭔지 좀 전 잘 몰라가지고. 야매는 예. 그냥 저희가 이렇게 사 먹는 거고요. 그냥 돈 내고 일반 사 돈 내고 먹는 사 거. 먹는 거. 네, 국정 국정 가격, 가격은 쿠폰? 네. 약간 뭐예요? 쿠폰 네. 개념에서 훨씬 더 저렴한 거죠. 뭐 국가에서 내려오는 뭐 그런 거 그렇죠. 가져가는 배급 거야? 같은 뭐 식권 같은 거야? 네, 네, 식권 그런 구내 거. 식당 식권 네.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신기하네요. 사실 햄버거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네. 안에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되니까 쉬울 거 일은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은 괜찮았어요. 나름 네. 깔끔하고 근데 그 재료들 자체가 다 싱가포르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입까지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닭도 그때 그렇게 큰 닭을 처음 봤어요. 닭다리 튀김 항상 나가니까. 네. 근데 닭이 네. 보통 북한 평양에서 봤던 닭 한 요 정도? 한 2, 3kg 막 중닭 정도였는데 그거를 막 이만한 닭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만 닭다리가 이만하고. 그러니까 닭 크기 자체가 싱가포르는 닭도 크구나 이런 생각. 해외 거는 네. 그랬던 그럼 것 그 같아요. 닭다리 튀긴 게 치킨이잖아요. 그쵸, 그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처음 알았어요. 야, 닭을 튀기기도 하는구나. 그때 친해님을 이거를. 처음 영접하셨군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군요. 저희 아시잖아요. 닭고기라 하면은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냥 닭건밖에 뜯어서. 모르죠 우리는. 네. 네.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 그러면 그 외화 식당으로 이제 그다음에 옮겼잖아요. 옮기게 된 거죠. 네. 그 옮겼을 때는 뭐 보통 들어가면 한국은 그렇거든요. 뭐 서빙 남한은 이제 뭐 서빙이나 그 보조부터 시작하는데 네. 어떤 거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도 버저부터 시작을 했죠. 아니 그래도 요리 학원 졸업했는데 뭐 셰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메인 그렇지가 요리사? 않아요. 들어가면은 네. 그 요리는 워낙에 공부는 따로, 그러니까 책상에서 배운 건 따로, 실전은 따로 이게 확실해가지고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냥 세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네. 그냥 마늘만 계속 까고 그다음에 파 다듬고 그다음에 뭐 밀대 청소, 주방 청소하고 약간 자빌들 있잖아요. 뭐 사발 돌아가면서 까시고 닦고 뭐 이런 네, 거. 그 일단 요리가 15개 정도 들어왔다면 프라이팬이 15개가 쌓여요. 그걸 다 닦아서 또 그 자리에다 갖다 놔야지 그분들이 또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체로 왜냐면 북한 식당들에 가면은 냉요리랑 언요리라고 하는데 언요리는 좀 더운 요리, 열강홍이 필요한 요리들이고 냉요리는 회라든가 이렇게 초밥 뭐 열강홍 딱히 네. 필요 없는 요리들이거든요. 근데 언요리가 굉장히 많이 힘들죠. 튀김도 많고 하니까. 네, 중국 요리가 또 기본입니다. 거기는. 네. 그렇군요. 그 미니 씨가 사전에 저희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요식 업계를 보면 북한 안에 그 시장 경제 시스템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국영식당 평양에선 그렇게 가르거든요. 국영식당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식당이다 해서 그 크게 뭐 그런 뭐 단고기집이라던가 매기탕집 이렇게 큰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외화식당이 또 따로 있어요. 외화식당은 말 그대로 사장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외화식당은 또 북한의 어떠한 기관이 속해 있긴 해요. 근데 철저히 그 개인 운영제거든요. 근데 이쪽에 국영식당에 가면 널고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가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외화식당에 오면은 널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보통 한 2-3개 일을 맡아가지고 요리하면서 창고도 보고 또 뭐 요리하면서 다른 일 업무도 같이 하고 이래서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일이 분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원은 적으면서 수익은 최대화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군요. 네,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뭔가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돈을 같아요. 많이 주니까. 예. 네, 확실하게 이런 만큼 또 돈을 네. 주니까. 네. 이게 그냥 이 외화식당이랑 국영식당의 좀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 국영식당은 약간
그냥 회사의 구내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해진 걸 그냥 설설 하는 편이고 외화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 막 비싼 동네에 위치한 맛집 같은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노력을 어. 해요. 거기 일하는 네. 사람들이. 네. 근데 국영식당은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 월급이 또 얼마 안 되니까 일을 안 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외화식당 안에서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 네. 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도전의 천리길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자, 평양 요리사 출신 미니 씨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전의 천리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정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천리길.